위기의 테슬라. 계속되는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중국 수요 약세 등 테슬라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게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관건은 자율주행 FSD입니다. 최근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이 실적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그나마 FSD로 방어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테슬라 강세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역시 FSD의 성능입니다. 특히 최근 FSD 12.33이 나오면서 FSD가 테슬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리라, 이런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있죠. FSD 업데이트로 분명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장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행 중 단 한 번의 개입도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용기도 다수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북미 테슬라 차주에게 FSD 한 달 무료 이용 서비스를 시작한 게 괜히 시작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에서 베타라는 명칭도 떼버렸고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놀라운 수준이죠. 다만 이 테슬라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FSD를 개발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면 테슬라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의 놀라움과는 별개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를 지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자라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로 FSD의 가치를 판단하겠지만 투자자라면 FSD가 테슬라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이 기준으로 기술을 평가해야 합니다. FSD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슬라의 매출에 기여합니다. 하나는 FSD 이용료 자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FSD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죠. 각각의 측면에서 FSD의 빠른 발전이 테슬라의 실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림짐작한 수치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가능성만 따져보는 정도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FSD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FSD에는 현재 두 가지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12,000를 내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혹은 월 $199의 요금을 지불하는 구독제 요금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테슬라는 북미에서 약 40만 명의 고객이 테슬라의 FSD 베타를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 사이 비슷한 추세로 FSD 사용자가 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약 50만에서 60만 명의 북미 고객이 FSD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2016년부터 현 시점까지 전 세계에 인도한 차량은 약 570만 대입니다. 2019년 FSD 칩이 출시된 이후 판매된 차량으로 범위를 좁혀도 그 수는 530만 대에 달하고요.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현재 북미에서 300만 대에서 4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딱 떨어지는 계산은 아니겠지만 대강 따져봐도 북미 테슬라 차주들 중에서 FSD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 훨씬 더 많죠. 이들이 FSD를 구매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 모든 테슬라 차주들이 FSD를 구매한다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는 판매가가 높지만 그만큼 매출 원가도 높기 때문에 막상 마진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 FSD 소프트웨어는 R&D를 제외하면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훨씬 좋은데요. 즉 FSD 매출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같은 정도의 차량 매출이 올랐을 때보다 더 큰 실적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서 FSD 한 달 무료 이용을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FSD 기술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이 시점에 아직 FSD를 미구매한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태핑하는 거죠. 이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안 살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해 4월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자동차에서 오는 수익을 0으로 만들어도 이 미래의 자율주행을 통해 천문학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을 점점 현실화 시켜나가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FSD를 통해 차량 판매를 견인할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분명 FSD가 더 많은 고객들로 하여금 테슬라를 구매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폭발적인 판매 증가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데요. 이미 테슬라 차량을 보유한 고객으로부터 이 FSD 소프트웨어의 구매까지를 추가로 이끌어내는 건요. 몇 가지 장벽만 허물면 비교적 쉽게 이뤄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 문제만 해결되면 이들은 충분히 FSD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 지점을 FSD 한 달 무료 이용으로 공략하려는 것이고요. 그런데 FSD로 테슬라 신규 구매자를 창출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선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훨씬 많죠.
일단 내연기관 차량을 타던 사람을 전기차를 타게 만들어야 하고요. FSD를 체감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FSD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비싼 가격도 큰 문제고요. 수요를 끌어낸 다음에도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가 1분기 저조한 생산량에 대해 독일 공장에서의 방화 사건, 그리고 홍해 분쟁으로 인한 무역로 우회 등 악재를 사유로 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처럼 생산량에는 단순히 테슬라의 기업적 영향 말고도 다양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팬데믹 때처럼 공급망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원자재 수급량이 변동할 수도 있죠. 단순히 정리해서 이 FSD로 신규 테슬라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FSD 소프트웨어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오는 4월 23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생산 및 인도량이 저조했던 만큼 실적도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 예상되고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테슬라가 또 한 번의 분기점에 도달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글로벌 전기차 전환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기간 동안 상승한 비용, 또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저렴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 개인의 계속된 기행과 또 소송 리스크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에게는 FSD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테슬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